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배터리 수요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고 또 제가 어떻게 추종을 했는지 또 그 데이터가 합리적인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EV 전환에 따라서 배터리 탑재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제가 이제 계산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22년도, 23년도에 미국 베스트셀링카 1위부터 25위까지 그리고 총 판매대수 대비해서 이제 비율별로 목표가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24년도에 일단은 1600만 대 좀 그 미국의 차량 판매대수를 예상했고요. 아까 1600만 대 예상했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GM CEO도 올해 1600만 대 이상을 목표치를 미국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그냥 23년도 자료를 계속 그대로 쓸 거예요. 캐나다는 뭐 어차피 이제 미국 시장이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 23년도 판매 대수 175만 5천 대, 이 정도로 그냥 그대로 데이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4년도에 만약에 EV가 10% 정도 전환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160만 대가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자, 아까 픽업 트럭이 29%, 그죠? 그리고 SUV가 44%, 세단과 그 밖에 크로스오버 이제 기타 등등해서 27% 정도를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자 29%에 해당되는 차량 판매는 이 픽업 트럭은 46만 4천 대, SUV는 70만 4천 대, 세단과 기타 등등은 43만 2천 대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모델별 탑재량은 이제 배터리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EV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픽업 모델은 아까 포드의 F150, 그죠? 그리고 램, 그리고 실버라도, 그리고 이제 리비안의 R1T도 있고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탑재량들을 좀 가져왔는데 포드 F150은 98kWh부터 131kWh까지 탑재가 돼요. 라이트닝까지 지금까지 해서 실버라도는 제온상에 215kWh가 되어 있습니다. 리비안의 R1T도 129kWh이고 사이버트럭은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123도 있고 160도 있고 트라이부터는 230까지인가 실려요, 탑재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230은 너무 좀 많고 또 그 사이버트럭의 볼 모델이 아닐 것 같아서 일단은 160kWh를 가지고 와서 요 모델들을 다 합산했더니 602에서 645kWh가 되는 거죠. 근데 차가 총 4모델이니까 살아나눴을 경우에는 150에서 158kWh라는 평균 탑재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150보다 그냥 일단은 뭐 140kWh로 일단 가보자. 왜냐면 이거 너무 또 뻥튀기 하게 되면 차는지 안 좋게 보신 분들은 아, 지를 또 이게 숫자 잘 나오게 하려고 숫자를 올렸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140kWh 좀 낮춰서 탑재량을, 그러니까 픽업 모델들은 이 140kWh가 낮은 탑재량이 아닙니다. 지금 실버라도만 해도 뭐 215kWh예요. 뭐 허머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같은 플랫폼을 쓰게 되는 GMC 시에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캐딜락 아이큐 모델도 마찬가지고 다 200kWh 이상을 실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V12, V2H까지 가게 되기 경우에는 아까 스텔란티스도 램 1500 REV 모델에서 230kWh씩 이제 탑재하겠다고 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ESS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탑재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40kW 잡았고, 그럴 경우에 자 배터리 탑재가 얼마가 되느냐, 40만 4천 대에서 140kWh를 잡았을 경우에는 7795만 2000kWh, 배터리 수율 80%일 때, 만약에 배터리 셀메가가 90% 수율로 나온다 하게 될 경우에 7145만 6000kWh가 필요한 거죠. 자, SUV 모델을 볼게요. 자, SUV 중에서는 모델 Y가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전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차종이죠. 모델 Y가 지금 80.5kWh가 탑재가 돼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코낙스도 85, AWD는 85kWh이고 그다음 FWD는 102kWh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릴릭도 102kWh, 블레이저, 어큐라 GDX 다 102kWh고요. 뷰익의 일렉트라예요. 뷰익의 일렉트라도 80kWh. 이거 이제 중국에서 상하이 GM에서 생산해서 뷰익 브랜드로 해서 미국에 지금 진출할 예정인데, 이건 좀 아마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탑재량이 좀 적죠. 80kWh. 자, 이 6개 차종을 평균적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92에서 95kWh 탑재량이 나옵니다. 92kWh를 잡아놨어요. 비슷하죠. 그래서 GM들이 이거 다 GM 모델들이잖아요. 여기 홍다 어큐라 GDX도 GM 얼터 플랫폼 갖다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92kWh를 계산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필요량이 나오고 수요를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USB 차종이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죠. 그래서 70만 4천 대 정도 이상했고요. 세단 그 밖에 모델도 보게 되면 당연히 모델 3
대표적인 차종이니까 놓고요. 마크2, 포드 머스탱 마크2도 포드 볼륨 모델이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ID4 당연히 넣어야죠. 예, 폴스타 4까지 해서 넣었을 경우에 탑재량이 85부터 마크2는 72부터 91kW시고요. ID4는 이제 아직 그 엔센 811 들어가서 77kW밖에 안 돼요. 요것도 지금 새로운 모델 나오죠 지금. 그래서 이것도 아마 향후 나오는 모델들은 당연히 탑재량이 늘어나겠죠. 경쟁 모델 대비해서 늘어나야겠죠. 폴스타는 이제 약간 그래도 옵션 브랜드에서 94kW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누게 될 경우에는 약 81부터 86kW가 나오는데 여기도 80만 잡았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캐나다도 똑같이 이제 이 판매 SUV와 픽업 모델 판매 비율은 똑같이 가져갔어요. 캐나다도 아까 보시다시피 미국이랑 거의 판매 차종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져갔고, 대신에 이제 1년에 뭐 175만 5천 대밖에 안 팔리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작게 팔리죠.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를 합산해 봤더니 예, 총 필요한 이제 배터리 탑재량은 수율, 셀메이커의 수율 80kWh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219GWh, 그리고 90% 수율 가정했을 때는 약 200GWh가 필요합니다. 즉 24년도에 만약에 북미 시장에서 EV 전환 10% 정도 일어날 경우에는 219GWh에서 200GWh면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있죠. 우리나라 현재 지금 그 국내 셀메이커 3사가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테슬라 모델들은 국내 셀메이커 3사 공급 안 하죠. 왜? 지금 현재 북미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들은 파나소닉이 공급하고 있고, 또 테슬라 자체 내재화 물량이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테슬라 물량을 제외했어요. 테슬라 물량이 지금 얼마냐면요. 자, 테슬라 모델이 여기 있죠. 모델 Y, 이거 40만 대, 30만 3천 대하고, 테슬라 모델 3, 21만 대예요. 이 두 개를 뺐다고요. 61만 6,897대를 제외시켰습니다. 제외. 예. 왜? 이거는 우리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국내 셀메이커 3사가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뺐다고요. 이게 지금 전체 판매 1,260만 대 중에서 한 4% 정도 차지한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그리고 배터리 탑재량이 현재 지금 80.5kWh이니까 요거를 환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 49.6GWh가 돼요. 즉 50GWh를 뺐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북미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는 50GWh면 커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파나소닉하고 테슬라 내재 그 이제 기가와트시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사이버 트럭도 물론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50GWh면 웬만큼 커버가 되는 그 수준이에요, 현재. 자, 어쨌든 이걸 제외하고 나서는 테슬라 물량 제외하게 되니까 북미에서 현재 필요한 24년도에 10% 전환할 때 필요한 배터리 탑재량이 169GWh하고 수율 90%일 때는 150GWh면 되더라. 지금 현재 24년 5월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지금까지 나온 계획은 북미에서 353GWh 이제 증설 예정이고요.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24년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은 미시간 홀란드 돌아가고 있고, 얼템센스 1공장, 2공장까지 돌아가고 있어요. 즉 130GWh는 지금 가동 중이에요. 가동 중이고, SKO는 지금 이제 소주와 1, 2공장 가동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21.5GWh 가동 중이고, 삼성 SDI는 스트라이트 JB가 이게 25년 원래 가동 예정이었는데 당겼죠. 2020년 11월로 당겼죠. 33GWh가 11월 이후에는 이제 가동이 될 건데요. 영역 잡아보고요. 자, 그럴 경우에 이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자체 공장인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이 공장이 26년도 가동 예정이거든요. 26년도 가동 예정인데 얘가 36GWh하고 17GWh씩 합쳐져 있어요. 36GWh는 테슬라의 46파이에 들어가요. 17GWh는 ESS 용도예요. 즉, 요 36GWh는 테슬라 물량을 반영을 시켜줘야죠. 우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26 플러스 17에서 43GWh였는데 이것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36GWh 늘어났고, 미시간 홀란드도 원래 20GWh였는데 이것도 좀 증설해서 40GWh가 됐고요. 25년을 볼게요, 그러면. 25년도 이제 방식은 비슷한데요. 똑같은데, 자, 모수를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25년도, 네, 25년도 판매 대수를 1696만 대로 잡았죠? 왜? 예. 지금 북미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10년 내 최저치다. 그래서
1600만 대에서 그 다음번에 가장 이 19년도 데이터가 1696만 대 나와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25년도에는 미국에서 1696만 대 정도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서 19년 데이터를 갖고 왔다고 좀 적어놨고요. 25년 최소한 15%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좀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 19년도에 판매치의 15% 잡아서 254만 4,150대를 이제 EV 전환되는 차량 판매 대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픽업이 29% 정도 되고 SUV 44%, 세단 잡았을 경우에는 이런 판매 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탑재량대로 그대로 구해보게 되면요, 1억 2,300만 kWh가 필요하게 나오고요. SUV도 1억 2,300만. 거의 이제 SUV와 픽업이 15%만 돼도 비슷해지죠. 그리고 세단은 6,500만 정도 kWh 정도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고, 캐나다도 이 수치를 캐나다는 23년 그대로 가져갑니다. 대신에 15%만 이거 올렸어요. 15%를 올렸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됐고, 합산하게 되면 북미에서 25년도에 15% EV 전환했을 경우에 346GWh, 수율 90% 가정했을 때는 317GWh가 필요하다. 여기서도 테슬라 물량을 제외해보자. 50GWh 뺐더니 요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자, 25년도 기준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25년도만 돼도 지금 애리조나 빼고는요 다 가동이 들어가요. 다 가동 들어가서 드디어 25년만 돼도 LG 에너지솔루션이 300GWh가 가동이 됩니다. 이제 뭐 현대차도 하반기에 들어갈 텐데 어쨌든 25년도부터는 LG 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크게 북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커진다. 크게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SK온도 이제 글로벌 SK가 25년도 테네시 43GWh, 또 켄터키 25년 43GWh인데 이게 좀 늦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정은 25년 잡혀있죠. 그리고 26년도에 또 이제 켄터키 83GWh 예정이고, 현대차 JV도 25년 하반기에 예정이 35GWh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SK온도 142.5GWh가 가동이 25년부터 된다. 삼성 SDI는 이제 97GW 총 예상 캐파에서 25년 돼도 33GWh 밖에 안 된다. 즉 25년만 돼도 여러분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차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거기서 어디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훨씬 좋죠. 얼템이 훨씬 좋고 LG 에너지솔루션이 훨씬 큽니다. 훨씬 커. 이거는 이제 데이터 눈에 확 볼 수 있죠. 26년도로 가볼게요. 자, 26년도는 아까 26년도는 이제 1696만 대를 넘어서 26년도는 점진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할 거야 라고 예상해서 2017년도 자료를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 판매량이 이것보다 적게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수치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필요한 배터리 양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1715만 대를 가정을 17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정도 20% 가정했을 경우에는 343만 대가 EV로 미국에서 팔리는 거고, 캐나다는 35만 대가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도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배터리 합재량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까지 합치게 되면요, 이제 26년도에 20% 전환만 해도 북미에서 466GWh, 수율 90%, 427GWh가 필요해요. 확 늘어났죠. 보시면 여기부터는 이제 거의 SUV의 픽업이 비슷해지고, 그리고 테슬라 물량 제외하고 애리조나까지 더해지게 되면 452GWh, 413GWh가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계산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전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 과대하게 데이터를 포장해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아주 합리적으로 계산을 잡았다 생각하는데, 자, 26년 기준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발표된 캐파가 다 가동됩니다. 353GWh가 다 가동이 돼요. 그리고 SK온도 26년 기준이게 되면 185.5GWh가 다 가동이 될 거라 예상이 되고, 삼성 SDI는 이제 스텔란티스 JV 1차하고 GM하고 JV 26년도 이제 완공 예정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63GWh가 완공 예정입니다. 그때만 해도 뭐 5배가 이미 넘죠. 우리나라 북미 3사가 601.5GWh가 북미에서 가동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관련된 소재 회사들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지금 이 4년 대비해서 4배가 늘어나죠. 4배. 151.5GWh에서 현재 지금 이 사내 5월 기준보다
26년이면 여러분 많이 안 남았어요. 1년 반 남았어요. 자, 30년 EV 판매 50% 전환을 가정했는데 이것도 그냥 더 늘리지 않고 17년도 데이터 그대로 가져왔어요. 26년도랑 30년도 그냥 1715만 대 정도 팔 거라는 가정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자, 이럴 경우에는 50%가 만약 EV 전환된다 그러면은 857만 5천 대가 EV 전환이 이제 미국에서 팔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픽업과 SUV 모델 그리고 세단까지 해서 크게 늘어나게 되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 30년, 32년을 목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이 테라까지 합치게 될 경우에는 무려 1165GWh, 수율 90% 가정에도 1068GWh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테슬라 물량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46파이 36GWh를 합산하더라도 1151GWh, 1054GWh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2030년에 50% 전환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 데이터가 확 들어오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국내 3사가 이제 미국 북미 증설하겠다고 한 규모가 635.5GWh잖아요. 요거 갖고 이제 30년에 커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제 3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24년, 뭐 25년, 26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30년 기준으로 EV 전환 50%만 잡아도요. 이거 커버 못 한다고요. 최소한 1.5배 더 지어야 되는지. 자, 32년 60% 전환 볼게요. 32년도 그대로 1715만 대 17년도 데이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60%, 32년도에 이제 60%까지 전환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이런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되고요. 필요한 배터리 탑재량이 1398GWh, 1281GWh가 나옵니다. 어드저스트를 보게 되면 1384, 1267GWh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발표된 635.5GWh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필요하죠. 2배가 필요한 겁니다. 2배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 3사 증설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30년, 32년을 바라보면 북미 전환이 50%, 60%가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 증설이 더 돼야죠. 최소한 1.5배에서 2배는 더 돼야지만 이 배터리 생산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미 시장이 중요하고 북미 시장이 크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차종에서. 예, 지금 중국이나 유럽보다는 배터리 탑재량이 훨씬 커요. 훨씬 많고 팔린 차종도 훨씬 큰 차종들이 많고 SUV가 많고 픽업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아는 거랑 이렇게 저처럼 데이터를 구해서 계산해보고 아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최소한 이 정도 계산을 해보고 차종별로 분석을 해서 탑재량을 구해보고 저만큼은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훨씬 많이 성장해야 될 섹터가 바로 북미에 있는 2차전지 산업이고 우리나라 국내 셀맥 3사가 이 시장을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아직도 북미는 많이 있고 아직도 제대로 시작이 안 나온 시장이 바로 북미 2차전지 시장이다. 자,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북미 EV 시장 총정리합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북미 시장의 22년부터 24년까지 북미 자동차 판매량은 최근 10년 내 최저다, 최저. 10년 동안의 최저 판매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2차전지 성장이 끝났느니 2차전지 시장이 끝났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더 판매가 늘어나야 된다.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다. 특히나 지금 연준의 고금리 한강이 좀 꺾이고 나면은 그동안 이연됐던 신차 구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미국은 출산율도 높다. 자, 디트로이트 3사 중에서 유럽 노출도가 가장 적은 메이커가 어디냐? GM이다. 자, 제가 1분기 실적 어닝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GM의 1분기 실적 자료 보시면 지역별로 지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아메리카에서 이제 매출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미들 이스트 앤 아프리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우스 아메리카 나와 있고, 그렇죠? 요 세 개가 주요 매출원인데 유럽 보세요. 유럽은 거의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GM은 주로 어디서 많이 판매한다? 북미하고
아시아권하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이 제일 큰 시장이다. 이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아까 매출비중이 높았던 회사가 어디였죠? 스텔란티스였죠. 유럽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적은 브랜드가 GM이다. 그리고 판매 차종들을 보게 되면 트럭하고 크로스오버가 대다수 차종들이다. 당연히 배터리 탈출량도 제일 많겠죠. 그리고 SGMS 요게 이제 상하이 GM이에요. 상하이 GM이고 SGMW 그 상하이 울링이라는 회사가 같이 이제 이것도 중국 시장에서도 꽤 팔고 있죠. 이 GM에서 중국 이제 상하이 합작 법인들입니다. 그것들 중국 회사가 JB를 맡고 있는 여기서도 꽤 팔고 있다. 자, 스텔란티스는 아까 봤듯이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긴 한데 두 개가 큰 축이다. 그래서 스텔란티스도 유럽 노출도가 상당히 높은 메이커고, 자 포드를 보게 되면 리저널로 이렇게 지역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지오그래피라고만 나와 있고 리스트럭처링이라 그래서 그냥 앞으로 이제 향후 전략 같은 정도만 나와 있긴 한데 요 유럽하고 북아메리카하고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가요. 그러니까 포드 자체는 유럽에 대한 매출 그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트랜짓 이 모델이 이제 유럽하고도 또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모델이 상용차에서 많이 팔리는 모델인데 좀 요거 미국에서는 요 라이트닝, 이 트랜짓, 마크 2 요 세 개를 좀 버티겠다는 거죠. 포드는 지금 현재 당장은 크게 신모델이 미국에서는 북미에서는 아직까지는 걸목할 만한 모델이 없다. 그래서 현재 포드 밸류체인들은 조금 좋지 않다. 오죽하면 SK 온의 조제 2공장을 포드에서 현대차 쪽으로 돌렸겠습니까? 그만큼 포드는 좀 EV 전환에서 상당히 좀 쉬어가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 포드가 가이던스를 냈는데 보게 되면 올해 전망에서 이 EV 전환에서 뭐 빌리언이죠. 그러니까 환율 치게 되면 7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적자가 크게 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브리드를 전 모델을 확대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GM하고 비교를 해보면 GM이 이렇게 흑자를 못 낼까요? 아니죠. 이게 경제적 회사죠. 네. 얼티엄 플랫폼을 통해서 이걸 이제 각 디비전별로 공유해서 똑같은 플랫폼 하나 개발하는데, 이 자동차 플랫폼 하나 개발하는데 수백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을 가지고 각 디비전에서 다 쓰잖아요. 캐딜락도 쓰고 쉐보레도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혼다도 갖다 쓰고, GM은 지금 이제 돈을 벌어야 될 일만 남은 거죠. 얼티엄 셀즈 통해서 배터리도 계속 만들어내고, 이것도 LG에너지솔루션이나 JV면 됐으니까 여기서도 이익이 낼 수 있고. 그러니까 GM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혜자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거고. 자, 네 번째. 지금 미국 EPA에서 그 CO2 최종안 확정된 CO2 배출 감소 목표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 다만 27년에서 29년 요 사이만 좀 슬로우해졌다. 이 사이에서만 지금 이제 승용차 트럭의 CO2 배출량을 조금 좀 이제 허용해줬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뭐 EU의 유로7도 마찬가지예요. 유로7도 유로6랑 큰 차이가 없게 됐죠. 거기서도 당연히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더 늦춰달라. 우리가 좀 지금 뭐 자동차 시장이 안 좋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달라 해서 늦춰진 거지만, 장기적으로 30년, 32년까지 가게 될 경우에 큰 플랜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거 꼭 알고 계시고. 자, 현재 증설 예정인 국내 3사의 캐파 아까 635.5GWh 지금 확정된 데이터만, 그렇죠? 요거 갖고는 30년 1000GWh가 넘어가는 이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 30년에 필요한 배터리량이 1151GWh 또는 1000GWh가 넘어가는 시점이 30년 넘어가면 30년 내에 오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증설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모 원래스트 보니까 자료를 내서 얘기하시기를 지금은 공급 부족보다는 수요 부족을 뭐 얘기할 때가 아닌가라는, 수요 부족 예상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게임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 북미는 아직 본게임이 시작된 시점이 아니에요. 인재 출발을 시작하는 시장입니다. 왜냐면 북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까 말한 대로 연간 몇천 대, 몇만 대 차용이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20만 대 이상, 30만 대, 40만 대, 50만 대, 70만 대 팔리는 요 차종들 EV 모델들이 올해부터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게부터 본게임 시작이죠. 여기 이 모델들이 이제 EV 전환이 됐을 때가 본게임 시작이지, 지금 그 이코넥스도 20만 대 팔리는 모델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수요 부족 때문에 GM의 연간 20만 대, 30만 대 EV 판매 가이던스를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GM 브랜드를 잘 봐야 되고, 또 GM의 SUV 픽업 모델들이, EV 모델들이 얼마나 팔리게 될 것인가.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스텔란티스와 이 포드의 전략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도 잘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편에 의해서 2편에서는 예상 이제 차량 판매 대수 대비해서 각 모델별 탑재량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 국내 시장 메이커 증설을 통해서 필요한 배터리 양과 또 증설 간의 관계를 이제 제가 데이터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래도 북미 시장의 큰 그림이 좀 그려지죠. 왜 북미 시장이 좋다고 하는지, 과연 얼마만큼 배터리가 필요한지, 얼마만큼 차종이 팔리고 있는지, 어떤 차종이 팔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 이 차전지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 자료가 결코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코 뭐 허무맹랑하거나 좀 과대 포장됐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정도 데이터는 충분히 전 납득할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자동차 판매, 이 차종조 판매 비율도 뭐 제가 디스카운트를 줘서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디스카운트를 안 주고 그냥 이 33%, 50%를 구했으면 배터리 그 필요량이 훨씬 늘어났을 거예요. 1000기가와트시가 아니라 1200, 300기가와트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디스카운트를 줘서 낮춰놨기 때문에 요 정도의 데이터는 저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제가 원래 또 이제 자동차를 좋아했었고, 또 이제 자동차 시장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으로서 국내 2000년 시장을 같이 좀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북미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좀 대의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차전지를 투자하신 분들, 또 그리고 보존적으로 보신 분들에게 객관적인 툴이 되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